자, 오늘 4회 1회라 써있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좀 흐리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고 두 허근을 가져요. 근데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그 근들은 무슨 근일 수밖에 없죠? 켤레근일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베타라는 녀석이 알파바이기도 하고요. 알파라는 녀석이 베타바이기도 한 거죠. 맞아? 그러면 굳이 알파, 베타 두 개 등장시키지 말고 요렇게 바꿔서 해석할게요. 이제부터. 괜찮지? 그러면 지금 난 이제 베타 자리에 알파바를 집어넣을 거라서 이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이 1이에요. 그럼 이 복소수가 1이라는 뭐가 돼버렸어? 실수가 돼버렸어. 맞아, 여기까지?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달라 그랬지? 그 복소수와 그 켤레 복소수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해석을 해달라 그랬지. 그래서 이놈의 켤레 복소수 이 알파바 더하기 알파의 제곱도 1이야. 맞지? 이놈의 켤복이 얘죠?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은 서로 같아. 그렇게 식을 세울게. 그러면 이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은 이 알파바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 돼. 몰 거 몰자. 2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이고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돼. 그런데 알파 자체가 허수기 때문에 알파와 알파바는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양변을 나눠버림으로써 우리는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2라는 걸 얻게 돼. 물론 여기까지 왔을 때 P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야. 그치?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Q를 구해야 되니까 좀 더 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용하지 않은 정보가 뭐야? 어떤 정보 이용 안 했냐면 이거 이용 안 했어. 1이라는 거. 그러니까 1을 실수로만 보고 해석한 거지 그 값이 1이라는 거 아직 이용 안 했지. 그래서 요 식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괜찮니? 그러면 대입해주게 되면 알파 자리에다 뭐 집어넣을 거야? 나는 2에 2 마이너스 알파바를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 1이야. 정리해보면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바 더하기 3은 0이 돼. 그럼 이거를 알파바가 어떤 2차식에 대입한 거라 생각해봐. 알파바를 어떤 2차식에 대입한 거야. 어디에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의 근이 알파바가 된다라는 거지. 결국 알파바는 애당초 이 녀석의 근이었지? 그럼 이 방정식이라는 거지? 그지? PQ가 한 번에 나와버리네. P는 마이너스 2, Q는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 자, 두 번째 것도 그것의 연장선이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7이다라고 해석한다면 합과 곱을 줬을 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떠올려줘야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0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아 이거 판별식 써볼래? 얘 D가 마이너스 6 아니야? D가 음수 맞아? 그럼 허근 가진다는 거지. 허근 가진다는 건 결국 아까 했던 그 해석. 뭐야? 이 녀석을 이렇게 바라봐도 되고 이렇게 바라봐도 된다는 거지. 결국 얘가 베타바이면서 얘가 알파바인 거야. 그러면 기억은 쉬워져. 알파바는
알파 베타로 변신하지. 알파 바가 베타니까. 그 다음에 베타 베타 바는 베타 알파로 변신하지. 둘은 서로 같지. 그래서 참이고요. 니은 알파 더하기 베타 바는 몇 알파로 변신해? 2 알파로 변신하지. 알파 바 더하기 베타는 뭐로 변신해? 2 베타로 변신하지.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지금 서로 같아, 얘들아.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달라. 판별식 음수잖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이잖아. 그치?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름으로 거짓이지. 맞아. 얘네 둘은 안 같아. 괜찮아? 그 다음 디귿. 알파 제곱에 는 2 해놓고 베타 바 자리에 뭐 집어넣을까? 알파 집어넣을게. 그리고 마이너스 7이지. 그럼 요거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7은 0이지? 처음에 세팅한 이 방정식에 알파 집어넣은 꼴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성립하는 거 보여? 여기까지 참이다. 넘어가 볼게. 넌 빨라? 괜찮아? 응. 졸려? 응. 누가 졸려? 졸려? 몇 시에 일어났어? 7시요. 와, 역시 9시 반? 9시? 주한이는? 9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올 수가 있어? 너 우리 동네인데 그게 된단 말이야? 난 내 차 타고 왔는데. 태율이는 아침형 인간. 아, 실망스러워. 6시쯤에 일어나 줘야 진정한 아침형 인간 아닙니까? 앞으로 6시 일어나 주세요. 그렇지? 9시 반? 9시? 다들 바람직하다. 저도 7시. 저는 7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7시쯤 되면은 귀신같이 고양이가 졸라 때려요. 미친놈들이라니까. 7시만 되면 일단 때려. 내가 해줄 게 없거든, 걔네들한테. 근데 일단 패더라고. 왜냐면 밥도 자동으로 나오지. 밥도 그 기계가 줘요. 밥도 기계가 주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시만 되면은 때려. 그 새끼들은 왜 그런 루틴을 갖고 있지? 마음에 들어봐요. 기왕이면 9시 때리면 참 좋잖아. 그치. 근데 7시 때려. 두 개가, 아니, 두 개란다.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한 4kg 돼요. 다른 한 마리가 한 8kg 돼요. 근데 이 새끼가 문제야.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침대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이렇게 걔네들 쓰는 타워 같은 게 있어요. 머리 맡아요? 어? 머리 맡아요? 머리 근처 어딘가에? 그럼 여기 선반 같은 데서 여기서 이지랄로 뛰어버리는 거야.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공부하자. 네, 아무튼 일찍 일어났으니까. 자, 역시 이번엔 뭐? 합과 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 떠올릴 건데, 어라? 나 이 방정식 존나 반가워. 얘랑 친한데 얘 친구도 알아, 그치? 얘 친구 누구야? 그렇지, 이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z의 세제곱이 1이라는 것까지도 밝혀낼 수 있어. 맞아? 그러면 일단 여러분 z바가 얼마야? 1이죠. 지금 z랑 z바가 공존하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키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는 z바 자리를 z분의 1로 바꿀 거야. 그럼 첫 번째 친구는 어떻게 바뀔까?
얘가 Z분의 1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풀어주면 Z 몇 승분의 1? 그렇지. Z 6승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해놓고 두 번째 얘는 그럼 Z 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런데 밑에 4제곱 있으니까 만나면 Z 6승분의 얼마? 2. 그 다음은 눈치 깠겠지만 Z 6승분의 3 다시 마이너스 Z 6승분의 4 다시 플러스 Z 6승분의 5 이렇게 되죠. 근데 Z 3승이 얼마라서? 1이라서 6승도 1이니까 마무리. 다음 페이지에 요 문제 글도 많아. 글이 참 많아. 그치? 근데 뭐도 있어? 그림도 있어. 우리가 참 싫어하는 문제 이런 거. 그쵸? 참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물어본 건 뭐야? 요거에 대해서 야, 요 분홍이 넓이랑 요 노랑이 넓이가 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달래. 그치? 그럼 저 분홍이 넓이도 구해야 되고 노랑이 넓이도 구해야 되니까는 저 새끼들의 길이를 세팅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얘 길이가 얼마라는 정보와 2라는 정보와 얘 길이가 얼마라는 정보 2K라는 정보밖에 없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분홍이의 길이들이나 노랑이의 길이들을 어떻게 편하게 세팅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요렇게 이쁜 사각형이나 원 이런 애들이 등장하면 저는 가운데를 좌표 평면으로 0,0으로 세팅해요. 오케이? 여기가 0,0이야. 그러면 자, X축, Y축이 됐습니다. D는 몇 컴마 몇이 된다고? 그렇지. 1,1이 되는 거지.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요 삼각형 있잖아. 여기가 2K거든? 그런데 1대1대 루트 2지?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K 맞아? 요 길이도 루트 2K 맞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루트 2K, 0이 되겠지?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0, 루트 2K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주항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일이지, 마일. 주항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일이야. 그럼 여러분, 기울기 마일이잖아? Y절편 이거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K로 세팅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일단 얼마야? 1이지. 그럼 요 Y좌표는 직선에 1 넣으면 되지? 루트 2K 마이너스 1. 이해됐어? 그럼 마지막. 얘들아, 요 길이는 얼마일까? 여기서 요거 빼주면 되죠. 2 마이너스 루트 2K. 끝났다. 끝났어. 자, AKJ. 여기가 이거랑 같은 거지? 2 마이너스 루트 2K. EJI. 요 값이 요 길이이기도 한 거잖아. 그게 요 길이이기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2K 마이너스 1. 다 했어. 요 넓이는 2분의 1에 2 마이너스 루트 2K의 제곱. 자, 요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은 이거의 몇 배? 2배. 높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지? 그럼 요거 하나 더 곱해지네.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이놈의 3분의 4배가 얘래. 3분의 4를 맞니? 2분의 3배야? 요놈의 2분의 3배가 얘래.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면 얘랑 같아요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방정식 푸는 마무리는 너 졸린데? 이거 내가 9시 반에 일어나라 했잖아. 괜히 9시 일어나가지고 졸고 있으면 어떡해. 응? 다음부터 9시 반에 일어나. 알았지? 응. 집이 가깝지 않아요, 되게? 9시 반에 일어나도 올 수 있지 않아요, 10시까지? 그치? 아, 대신 밥을 굶어야 되나? 그건 좀 고민해 봐야겠다. 그럼 일찍 자면 되잖아. 몇 시에 잤어, 어제? 왜? 내 숙제? 그래? 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밤 12시가 됐어요, 여러분. 수학 시간 하나도 안 했어. 내일이 수학학원이야, 아침이. 그지? 그럼 그때 뭘 택해야 돼? 잠을 택해. 그렇게 해서 4시까지 숙제를 했어? 하고 나서 졸았어? 아무 의미 없어. 오케이?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빨라서. 효율성이잖아, 효율성. 그치? 내가 혼자서 이런 것들을 터득하기에 또 뭘 터득해야 될지 우선순위랑 이런 효율성들을 위해서 다니는 건데,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다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늦게 자고 막 이러면 안 돼. 특히 막 챔피언스 리그 이런 거, 축구, 특히 남학생들, 이런 거 막 보면 안 된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필비 축구 좋아하니? 그렇지. 태율이는? 좋아하니, 안 좋아하자? 너가 좋아하니? 그래. 외국 스포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밤늦게 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아무튼 이제 요거 합시다. 자, 밑에 개념은 이쁘게 한 번씩 다 적어놨는데 그 개념의 이름은 근의 분리라는 거거든. 근의 분리. 근데 사실 얘가 부등식 끝나고 나와야 되는 파트인데 들어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해보는데,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단 a는 양수, 이 녀석의 두 근이 이렇게 네모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두 근이 세 가지 경우가 있지. 1번, 2번, 3번 모두 P보다 크고파. 모두 P보다 작고파. 사이에 P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 세 가지야. 요렇게 케이스.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들, 두 근이 이러고 싶어, 두 근이 이러고 싶어, 두 근이 이러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1단계 개형 추론이야. 개형. fx의 개형을 잡아줘야 돼. 어떤 그래프였을까?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을까?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개형을 보고 판별식, 축, 그리고 함수값 부호를 판단해주면 돼. 이렇게 세 가지 순서거든. 1번부터 해볼게. 1번이 어떻게 하고 싶대? 1번이 어떻게 하고 싶대?
나 근 2개 있거든. 근데 P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근이 2개 있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근이 2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근으로 부르게 되지. 근데 그 값이 모두 P보다 크다는 건 P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면 개형 추론 끝. 그럼 이 개형을 가지고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판단해 주면 돼. 판별식은 몇 점 만났으니까 2점 만났으니까 D는 0보다 크다. 축은 P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축은 커요, P보다. 됐어? 그 다음 함수값의 부호. P를 넣었을 때 위로 가야 함수가 만나죠? FP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이 조건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조건이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예를 들어 제가 판별식 빼보고 이거 둘만 만족하는 거 그려볼까? 뭐야? P에서 이렇게 그렸어. 축은 P보다 오른쪽에 있지? P 넣었을 때 양수지. 하지만 정작 근은 없지. 뭔 말인지 알겠어? 판별식 빼먹으면 안 되네. 이해됐어? 마찬가지야. 이것도 빼먹어 볼까? P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근 2점 만나니까 이거 만족했지? 축은 P보다 오른쪽에 있지? 하지만 정작 P 넣었을 때 뭐야? 아니, 두 근 사이에 뭐 있어버려? P 있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지도록 조건을 제시하는 거야. 이해됐어? FP는 0보다 크다. 맞아? 물론 위로 볼록이면 또 조건이 약간씩 바뀌겠지? 오케이, 그래 그려놓고 조건을 판단해주면 돼. 그러면 두 번째 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건 봐봐. 두 근 사이에 P 있다는 건 이렇게 생겨서 P가 이 안쪽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써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어. P 넣었을 때 뭐? 음수. 그 말은 뭐야? 이것만 만족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자, X축 P. 아래로 볼록한데 이거 만족하게 그려봐. P 넣었을 때 아래쪽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이러나 저러나 근과 근 사이에 계속 뭐가 존재하게 돼? P가 존재하게 되지. 판별식도 필요 없고 축은 알 수도 없고 맞아? 이거 하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게 돼 있어. 오케이? 그렇게 조건식 제시하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되게 상식적인 문제고 특히 얘는 수능이랑 이런 데서도 마무리하는 도구로 많이 물어보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이 녀석의 한 근은 마삼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개형부터 추론하는데 근이 2개 있는데 한 근은 마삼보다 작으니까 작은 애가 마삼보다 작도록 큰 애가 1보다 크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어. 원하는 개형 추론했지? 조건식만 제시하면 돼.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애들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건 무조건 이 조건식이면 충분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마3 넣었어요. A는 0보다 작다죠? 1 넣었어요. A-2는 0보다 작다죠?
아니잖아, 얘들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 아닌 거 뻔히 알면서 뭐야, 필리바? 1 넣었는데 나는? A 플러스 4 아니야? 그치? 그래서 A는 마사보다 작아요. 공통범위는 A가 마사보다 작아요. 너무 죽겠으면 저기 하늘정원 가서 앉아서 들어. 알았지? 저기서 과자 까먹으면서 들으면은 잠 안 와. 응. 다음. 자, 일단 가족권부터 얘기해 볼게. 가족권 읽어봐. 가족권이 뭘까? 자, 일단 fx가 아래로 볼록이지. 가족권의 얘기가 이거야. 이게 fx야. m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치? 그런데 아무데나 m으로 잡아볼게. 일단 이런 데가 m이야. 그럼 얘가 m, 뭐가 돼? fm이 돼버리지. 그러면 여러분, 이 노란 선의 이름이 뭐야? y는 fm이지. 노란 선의 이름이 y는 fm이지? 그러면 fx는 fm은 뭘 뜻하는 거야? 둘의 교점을 뜻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fx는 fm은 둘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 둘은 교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를 만족하고 있지. 그러면 대신 m은 뭐는 안 되는데? 마1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뭐야? 마1에선 2개가 아니라는 거지. 뭘 알려준 걸까? 어디가 마1이라는 거? 축. 여기가 마1이면 y는 f 마1과 둘의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말한 대로 두 실근 못 가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즉 가족권이 얘기한 건 무엇을 알려주는 거다? 축. 그래서 fx를 이렇게 세팅할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로 이렇게 세팅할 거야. 가족권을 보고 fx를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 맞니? 여기까지? 그럼 끝났어. 이 해석만 했으면 뒷내용은 쉽긴 쉬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 알파 베타는 얼마? 이거인 상태지? 저 상태에서 f 알파는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이고 f 베타는 베타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지? 이 둘이 더한 게 얼마래? 이 둘이 더한 게 5래. 끝난 거 보여, 얘들아? 끝났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더하기 2k가 5야. 얘랑 얘는 채울 수 있지? 그럼 미지수 k밖에 안 남지? 끝난 거지. k 넣어주면 fx 완성되지? 전개하면 a, b 나오지. 이해됐어? 해석 완전 중요. 이거 그나마 좀 쉬운 문제여서 다행인데 선생님 필기를 잘못했거든? 잘못 풀었어. 근데 얼만큼 틀렸는지 내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맨 아랫줄은 지워. 내가 풀다가 정신이 팔렸는지 맨 아랫줄 맨 아랫줄 것만 마지막 한 줄 그것만 지워주면 돼. 일단 맨 아랫줄을 갑자기
써버렸는데 아마 그럼 그 위에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문제 자체는 워낙 쉬운 거라서 가볍게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도구는 뭐죠? 판별식이라는 도구죠. 그치? 그래서 자 fx의 판별식은 뭐예요? 했더니 k-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이에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면 알파는 2예요. 얘가 0이면 알파는 1이에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알파는 0이에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가벼운 문제입니다. 자, gx의 판별식은요. 어디 보자. 9-4k네요. 얘가 0보다 크면 베타는 2예요. 얘가 0이면 베타는 1이에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베타는 0이에요. 그런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여야 돼? 5여야 되잖아. 그럼 알파가 2일 때 베타가 1이어야 되거든. 그건 k가 얼마일 때야? 4분의 9일 때지. 그런데 4분의 9면 알파가 2야? 그게 중요해. k가 4분의 9면 알파가 2야? 이거 뭐보다 작다야? 3보다 작다잖아. 그치? 만족하네? 만족하네? 두 번째, 베타가 2면 알파가 1이어야 되지. 요거 k가 얼마일 때야? 3일 때지. 근데 여러분 3 들고 여기 들어가 봐. 1번, 2번, 3번. 3번 케이스로 빠지지. 알파를 기껏 1로 만들었더니 베타는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아웃. 그 답은 얘 하나. 테레비 보면서 풀어가지고 틀렸나봐. 그럴 수 있죠. 지금 몇 페이지야? 8? 원큐에 가능하겠는데? 좀 빠르긴 하고 있는데.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교점인데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 그치? 그리고 기울기 2짜리인 직선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두 점을 뭐와 뭐라고 부르겠대? A와 B라고 부르겠대. 그런데 선분 AB니까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울게. 선분이라서. 그치? 선분은 양쪽 끝에 뻗으면 안 돼. 그런데 선분 안에 1,1이 있대. 요런 상황이네 지금. 그럼 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점 A를 알파라고 두고 점 B를 베타라고 둔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은 2x-1의 두 근이 뭐와 뭐고? 알파와 베타이고. 여기까지 오케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알파 베타 사이에 뭐 있다? 1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 넘겨요.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는 0에 두 근 사이에 얼마 있는 거야? 1 있는 거잖아. 그럼 요놈 식기의 그래프가 x축에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 어딘가에 1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얘한테 1 넣었을 때 무슨 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그래서 1 넣어주자고. 2a 마이너스 플러스 3은 음수. 이것도 이제 낯선 친구들에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이 해석이 매우 자연스러워야 돼.
직선 위에 두 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봐봐. K1은 잡밥이에요. K1은 둘이 뭐 할 때래요? 접할 때죠? D는 0 쓰면 K1 나와요. 오케이? 둘이 갖다 놓고 D는 0 쓰면 K1 나오니까 K1은 쌩까자 이제 K1 말고 K2가 존나 중요한데, 자, 봐봐. 얘랑 얘가 몇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 무엇을 줬어? Y좌표의 차를 줬어. 오케이? 이게 매우 중요한데, 봐봐. 어떻게 해석되는지. 저 fx 무슨 볼록? 위로 볼록. gx 기울기 얼마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럼 제가 나한테 알려준 8이라는 숫자는 뭐야? 이 점과 이 점에 여기가 8이라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직선 위에 어떻게든 두 점이 존재를 한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뭐 만들어주세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알았지? 직각삼각형. 근데 그걸 또 직각이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내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야. 여기가 얼마라는 것과 8이라는 것과 더 중요한 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직각삼각형 만든 이유가 이거야. 내가 뭘 알아서? 기울기 알아서 만든 거야. 왜?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 높이 알려준 거잖아. 기울기가 마 2잖아. 뭐가 보여 이제? 4가 보여. 여기까지 이해됐어? 1대2니까 무조건 직선에 점 두 개 얘기 나오고 있으면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이 4를 뭐라고 해석할 거야? 두 근의 차라고 해석하면 되지.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 합이 얼마야? 2지. 곱이 얼마야? 자, 차가 4, 합이 2. 더하면 2, 빼면 4. 얼마랑 얼마? 3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4. 2 빼면 4. 그럼 이 둘의 뭐야? 얘는 곱이지? 이거 마3 나와야 돼. K는 얼마? 2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았어? 자, 얘는 약간 특별한 개념이나 이런 스킬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 문제거든요. 얘는 그런 게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미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풀이는 너무 쉬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문자가 너무 많으면 솔직히 이 문제들을 다룰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 그치? 뒷 시나리오들이 떠올리지 않으면 문자가 어떻게 소거되고 이런 것들이 대충 좀 보여야 우리가 식 세우면서 뭐 좀 할 텐데 약간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하거든. 그래서 풀이 자체는 그냥 이렇게 썼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용기 내기가 좀 빡센 그런 문제다. 자, 얘들아, fx는 0의 두 근이 뭐와 뭐? 알파와 베타. fx는 gx의 두 근은 알파와 감마. 그럼 나는 fx를 어떻게 세팅할 수 있을까?
최고차항 2라고 적혀 있어, 문제에. 2의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세팅하면 되고요. fx 마이너스 gx는요. fx 마이너스 gx는요. 최고차항은 f 거 따라갈 거죠?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감마 빼자. 빼면 fx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 gx만 남지. 자, 요걸로 묶여. 2의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이고 요거 빼기 요거네.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감마. 근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고요.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래? 4래. 이 둘이 빼봐.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얼마? 2죠. 근데 요게 뭐지? 요게 감마 마이너스 베타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gx가 마무리돼. 2에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알파로 마무리돼. 근데 g0인가 g2인가 g 뭐식이 줬거든? 문제에서. 그럼 알파 나오지. 됐어, 여기까지? 여기서 알파 알고 있으니까 베타 나오지? 알파 알고 있으니까 감마 나오지? 그렇게 마무리 해주면 돼요. 자, 다음 문제도 글 많고 그림도 있고 그냥 실은 문제죠. 그냥 실은 문제인데 막상 얘는 그렇게까지 막 되게 디피컬트한 문제는 아니니까 오케이, 부담 없이 그냥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점을 알파 컴마 알파 더하기 k로 세팅하고 이 점을 베타 컴마 베타 더하기 k로 세팅할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길이를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길이는 당연히 알파. 요 길이는 알파 더하기 k. 괜찮아? 여러분, 요 길이는 베타 더하기 k죠. 여기서 실수 많이 하세요. 요 길이는 요 길이 마이너스 베타. 그렇지. 내가 길이 물어봤으니까. 지금 베타 자체가 음수잖아, 그치? 그럼 길이 물어봤으니까 뭘로? 양수로 표현해줘야 돼서 마이너스 달아줬어. 자, 그러면 S1은 요 넓이가 S1이거든. 2분의 알파에 알파 더하기 K. S2는 2분의 마이너스 베타에 베타 더하기 K. 그렇게 해서 S1 마이너스 S2 하면 끝. 이렇게 해서 S1 마이너스 S2 정리하자. 2분의 1에 베타 제곱 플러스 2분의 K에 요렇게 잡혀주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180번) 필요가 잠 깼어? 아닌데 졸려 보이는데? 괜찮아? 하자. 자, fx가 현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 그래프 그리려고 인수분해 해야지 하고 봤더니 인수분해 안 되네. 그럼 꼭지점 구해야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됐어?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 2,8에서
여기 y절편 4. 요거 여러분 0 넣으면 4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요. 괜찮네? 그런데 gx라는 녀석은 fx를 풀 버전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fx를 사용은 할 건데 어디서만 사용할 거냐면 x가 0 이상일 때만 사용할 거래. y축의 오른쪽만 사용할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gx가 필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야. 맞지? gx가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x라는 게 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야. 여전히 인수분해 안 돼서 꼭지점 구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y절편은 4고요. 꼭지점이 마이 컴마 8이야. 요렇게 그려져요. 근데 f의 마이너스 x도 전부 사용하진 않을 거래. y축의 왼쪽만 사용할 거래. 그럼 gx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그럼 저 둘을 합쳐서 이 둘을 합쳐서 gx를 만들어 보자. gx는 여기 있는 4, 여기 있는 8에서 이 부분, 오른쪽은 이 부분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은 이 부분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니? 여기까지 4와 8. 그러한 gx가 y는 t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ht.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h6 이랬어. h6 이랬어. 그러면 t가 얼마가 돼 있는 거야, 지금? 6이 돼 있는 거지. 그러면 t 자리에 6을 넣으면 y는 6과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4, 여기가 8, 가운데가 6. 그럼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y는 6. 그럼 만나는 점은 1개, 2개, 3개, 4개. 그러면 h6은 4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괜찮아? 그럼 h8은 얼마 하게? 2지. 왜? y는 8 하나 둘. 됐어? h1은 얼마게? 2. 1, 6이거든? 맞아? 요렇게 그어지니까 2개. 됐어? 끝났어. 난 HT가 2가 나왔으면 좋겠대. 언제야? 4보다 작거나 8일 때지? 4보다 작거나 8일 때. 즉 알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8. t가 1, 2, 3, 8일 때 두 점에서 만나. 자, ht가 4이고 싶어. 언제야? 4보다 위에 있고 8보다 아래에 있을 때지. 요 사이에서 그으면 무조건 4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베타는 5, 6, 7 더해주는 거지. 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3분의 2배 빨랐어. 3분의 2배 빠른 거면 느린 거잖아. 잠깐만. 2분의 3배 빨랐어.